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념상 2% 오늘도 양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백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등의 뉴스가 나왔을 때 거의 그냥 우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화산대, 브레골이라고 불리우는 여기에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여기만 유독 많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필리핀 폭발 있었죠? 폭발도 있었고. 그건 몇 급 정도 돼요? VEI 우리 배웠었잖아요. VEI? VEI죠. 예, 네.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 근데 그거는 제가 필리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또 그 정도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피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들 피난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규모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많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 백두산이 만약에 등급으로 치면 VEI가 7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태평양에 있는 브레골이는 그러면 몇 급 정도의 화산들이 있는 거예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네. 하면 이제 그 태평양 판을 기준으로 그쵸, 저희 그 판 구조론이죠. 이제는 이제 그 이론됐습니다. 네네네. 대륙 이동설 네. 보시면은 뭐 옛날에 대륙들이 판지야라고 해서 네네. 모여 있다가 점점 퍼지는 이런 대륙 네. 이동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판이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지고 이들에 대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네. 지진 활동 혹은 이제 지각 운동을 나타낸다라는 게 이미 이론화되어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 우리가 북극이나 이렇게 나고 봤을 때 얼음들이 떠다니는데 예. 얼음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움직임 비벼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예. 이런 과정이 지금 지구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뭐 예전에는 이제 멘틀 대류에 의해서 멘틀 위에 떠 있는 판들이 움직인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논문 또 보시면은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 이제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이라는 게 멘틀에서 엄청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또 이제 그 지각 자체도 그 멘틀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게 뭐 밀도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이동 방향도 특정 방향뿐만이 아닌 여러 곳을 바뀔 수 있다는 논문도 최근에 나온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땅바닥이 자꾸 움직여가지고 뭔 일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태평양판 중심으로 해서 뭐 인접해 있는 국가들만 보셔도 쉽게 보시는 대로 네. 동남아시아 그 지역들이 많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쭉 동남아시아 훑고 일본을 거쳐서 알래스카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아메리카까지 쭉 이어지는. 맞습니다. 네. 아주 큰 판 거점으로 한 이제 조산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VI 7급 그 예전도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몇만 년 전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뭐 그때 산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 기록으로 보시면 인도네시아에 있던 화산 중에 하나가 8급 그 화산이 폭발을 해서 거기도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 영향권 내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큰 그 지구에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들도 기록이 있고요. 지구의 위기요? 인도네시아의 위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7급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1m를 덮을 수 있는 화산재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8급이면은 이 금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요? 10배로 산정합니다. 10배요? 예. 대한민국 전체를 10m로 덮을 수 있는 양이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또 이제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이제 이 값이 10배 이상 커지게 된다면은 더 큰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빙하기가 찾아온다. 하늘의 화산재가 퍼지면서 태양빛이 차단돼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간다. 그렇죠. 인류가 이렇게 좀 문명이 생긴 이후의 기록상으로는 아직 8급의 폭발은 없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인류가 이제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8급 이상의 폭발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8급 폭발이 일어나면 예측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멸절이죠, 멸종. 지구상에 있었던 뭐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까 아니면 최상위 포식자라고 했던 종들이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저희는 포유류죠. 네. 공룡에서 네. 포유를 바뀌던 시기가 네. 있었고요. 그 이전들이 이제 멸종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유력하게 보이는 이제 설 중에 하나가 대서양판 보시면 지금 유럽하고 아메리카 있는 대서양제였습니까? 네네. 대서양판이 원래 붙어 있었는데 이게 찢어지면서 이런 그 태평양 판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지진 활동 혹은 이제 지각 변화에 의해서 그 당시에 종들이 멸종했다라고 보는 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 활동이 가지는 이런 에너지 그리고 지각 활동이 인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생물들에 주는 영향들은 아주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이 움직여서 지구를 흔들 정도가 되면 종이 멸종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갖는다.
그래도 우리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구상에 있던 생물들은 그 뭐 적자 생존이라고도 하지만 네. 뭐 그런 이제 멸종을 가져다주는 이런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누군가 살아남아서 계속 지구를 삶을 영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나도 현 인류가 살아남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제 남는 생물은 있을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찾아보니까 프레퍼라고 하십니까? 프레퍼. 몰라요. 이게 뭐 프리페어 이게 준비한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다가올 그런 아포칼립스 혹은 네네. 멸종 아니면 방사능 전쟁 네네.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프레퍼라고 하더라고요. 아, 프레퍼. 총교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네요. 뭔가의 어떤 아포칼립스를 대비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혹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대비를 뭔가 하는 사람들. 그렇죠. 프레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동 지침도 보면은 이 사람들도 보니까 나는 이와 관련된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싶어서 거기에 특화돼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런 큰 화성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네. 자연재해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준비해요 이게? 아니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핵폭발이나 뭐나 이런 게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건 지구 바닥이 찢어지고 지구 바닥이 융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쉘터. 결국도 지하거든요. 지하 쉘터를 만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지진이 많지? 라는 생각을 사실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도 요새 많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그냥 많았어요? 지진 혹은 또 화산 관련된 관측을 시작한 역사가 100년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밖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 우리가 그동안 일궈왔던 네. 그 역사의 길이에 대비 이 근래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가 양이 네. 많기 때문에 네. 많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 근데 절대적으로 보셔도 최근에는 또 이제 현태평양 조산대에서 올라오는 이런 지각 활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태평양 조선대에서 지금 가장 크게 많이 일어나는 게 브레고리 남서쪽에 있는 곳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뉴질랜드 사이로 이렇게 있는 거기서 참 많은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나 섬도 많고 인구가 엄청 밀집돼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부터 해서 동남아시아에 정말 인구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꽤나 많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환태평양 조산대가 연쇄 반응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약간 바바바바방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전 백두산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화산이 하나만 이제 딱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 영향을 받는 다른 영향권들도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연쇄 반응뿐만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폭발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어이구. 근데 누가 이제 스타트를 끊느냐, 그러니까 어떤 게 트리거가 될 것이냐라는 것의 차이지 뭐 어떤 대폭발을 일으킬 만한 지각 변화, 뭐 지각 변동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제 동시다발적 혹은 아니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아예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재난 문자로 막 지진도 알리고 막 네.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지진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던 나라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환태평양 그 브레고리가 이렇게 꺾여 나갈 때 일본이 딱 그 앞에 있고 대한민국은 그 뒤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진의 영향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 브레고리가 움직였을 경우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확률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죠. 아 그래요? 이제 일본 그 이제 열도만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판이 여러 개가 이제 같이 겹쳐요. 뭐 태평양 판에도 있고 필리핀 판도 있고 이제 네. 한국이 대한민국 속해 있는 유라시아 판도 있는데. 아 우린 유라시아판이에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런 판들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부딪히게 되면은 이 충격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도 이렇게 대륙분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네. 통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미지가 분명히 오게 될 테고요. 그에 의한 지진들도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에 있는 필리핀판,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고 우리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태평양판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판이 부딪혔단 말이죠. 융기한단 말이죠. 예. 만약에 예.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육지로 연결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일본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 그래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네. 열도가 네네네.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옛날에 2006년 일본 침몰 영향. 일본 침몰 예. 만화도 있어요 그거. 만화도 있네요. 네. 그런 것들처럼 뭐 열도가 없어지는 것도 가능성 제로는 아니다. 아니 그렇게 큰 나라가 판 밑으로 들어가면 사라질 정도예요? 판 밑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오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판과 판이 부딪히면 생기는 쓰나미 아... 혹은 지진들에 의해서 집안 자체가 허물어지는 그렇죠. 거죠? 와 진짜 무섭다 이렇게 따지면.
그럼 우린 유라시아판에 그래도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환태평양판이나 필리핀판이 아니라 유라시아판에 있어서. 유라시아판은 네. 좀 많이 안정된 판이죠. 많이 안정됐다고 하기도 뭐한 게 아 그래요? 어차피 판과 판은 이동을 합니다. 네. 판과 판은 또 부딪히게 되고요. 네. 그에 따른 충격. 예를 들어 뭐 요 책상에서 요 책상 네. 내가도 다치면은 여기서도 이제 진동이 오죠. 오게 되죠. 진동이 오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유라시아판 우리는 끝자락에 있으니까 판이 어딘 판하고 부딪히게 되거나 밀리게 되거나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도 사라질 수 있네요.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뭐 본 적은 없는 거고요. 근데 걱정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도 그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네. 두 곳이라면은 그 인도네시아 쪽과 네. 일본일 겁니다. 근데 아. 일본에서는 후지산 혹은 아. 아소산에 대한 폭발 네네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아. 아소산도 아마 제가 일본에 있었던 2016년에 그 화산 활동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아 맞아. 뉴스에 엄청 나왔었어요. 맞아. 구마모토 대지진도 있었죠. 네. 그 이후부터도 이제 일본 열도도 뭐 그런 화산 활동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영향이 일본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분명히 환태평양 조산에서 떨어져 있고 네. 이 화산들과는 그 별개입니다. 화산들도 생겨나는 이런 그 종류들이 있는데 네. 그 백두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의 화산이거든요. 어. 이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하지만 이런 충격들은 분명히 백두산에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어떤 이 폭발이나 영향이 백두산은 오히려 잠재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떻게 영향을-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여기가 폭발된다고 여기 있는 게 빠져나가진 않는구나. 예. 근데 오히려 자극을 해서 터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지.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네. 독도와 울릉도도 네. 화산입니다. 독도가 화산이에요? 성층 화산 그래요? 네, 일종인데요. 이게 백두산도 이제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폭발을 하면서 화산재도 나오고 마그마도 나오고 하면서 얘들이 겹겹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뾰족하게 생겨난 이런 지형들을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천지가 없어요? 이제 또 천지 같은 경우는 분화구가 이제 생겨서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인 경우고요. 네. 또뭐 울릉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분지 비슷하게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펑 터졌다가 후쑥, 펑 터졌다가 후쑥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서 쌓인 형태예요. 예, 그런 것이 성층 화산이고요. 그럼 독도랑 울릉도는 활화산이에요, 휴화산이에요? 활화산입니다. 우와! 이게 활화산이라는 게 기준으로 보시면은 1만 년 이내, 그러니까 현재 기준 1만 년 이내에 분출한 이력이 있으면 활화산으로. 그러니까 그냥 딱히 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이 밑에는 마그마가 있고 예. 이것이 터져서 나온 섬이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풍화도 되고 침식도 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화산이 폭발하면 섬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우와, 처음 알았어. 독도하고 울릉도는 화산이랍니다. 대신에 환태평양 그 조산대에 속해 있는 화산은 아닌 거죠. 예, 독도하고 그쪽에 울릉도도. 속해 있는 다행이다. 화산이죠. 그럼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금 현재 브레고리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예상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일본이다. 예. 만약에 그러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화산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전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 국가적 위기 그리고 와.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그런 규모를 봤을 때는 이건 국가의 위기라기보다는 전 지구적 지구적 위기예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판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환태평양 브레고리의 움직임이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은 이쪽 지역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진짜 공상 과학이니까 네. 아 그거는 만약에요. if예요. if. 네. 우주선 만들 겁니다. 우주선 딱 올라갔다가 네, 그런 기술을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와 돈이죠. 그거 무서워서 인공위성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 오랜 예전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을 태워서 종을 보호하고 다시 인류를 번성시켜야지라는 뭐 목표를 세웠다라고 뭐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아포칼립스를 대비하는 프레퍼들도 계시고 그러면 지금의 현재에서는 준비를 한다면 우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영화 그 노인 기억나세요? 몰라요. 뭐 보셨어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그건데 네. 이게 태양 폭발이 팍 하면서 네. 지구가 멸망을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미지의 존재가 인류 중에는 이제 애들 2명을 데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탁 떠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뭐 그런 우주를 나가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한해 도피처. 근데 몇 가지 영화들은 본 적이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류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뭐 뽑힌 인류들만 태워서 출발하거나 혹은 아예 그 준비를 하기 전에 우주로 떠나거나. 예. 저는 그래서 그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인공위성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측된 그 어떤 별이라도 사람이 살거나 생물이 살 만한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떠나요? 두 번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다른 행성들도 멘틀, 뭐 지각, 뭐 화산 활동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죠? 지구만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어디로 가도 똑같은 위험 상황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한 거는 네. 떠나는 거 아니에요. 떠나진 않고 이 지구 주변을 돌다가 아.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식량과 에너지원 이런 것들 준비해서 돌다가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한 아포칼립스 상황이 소강 상태가 되어갈 때쯤에 다시 내려와서 용력을 이룩하는 거는 하나 방법이 아닐까. 나갔다가 동전하고 있다가 이제 돼서 내려갈 수 있어 하고 돌아가는 예. 그게 월 위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요? 월이라고 그 로봇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거기서 월이가 계속 고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포칼립스가 있은 후에 인류는 우주선으로 탈출을 했고 지속적으로 우주선에서 새로운 로봇을 보내요. 그러면 삥 그럼 막 생명체 없음 막 이러다가 생명체 찾으니까 막 비상사태 막 이래가지고 예. 그게 지구가 괜찮아지면 언젠간 우리 후손들이 내려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아하. 그게 가능성이 가장 크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인류들이요 자꾸 막 핵실험 같은 거 북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추라든가 탐사를 목적으로 새로운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막 1000m 이상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가는 막 이런 행동들 하잖아요. 네. 이거 이러다가 잘못해서 뭐 건드리는 나는 심지를 건드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땅을 뭐 판다, 시추한다 네. 이런 것들도 이 물리적 한계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깊이 한계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멘틀 거기까지는 인류가 파고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안 될 거지만 그러구나. 시추 아니면 또 이제 지하수 공사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나오는 문제들이 심표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일들이죠.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여기서 땅을 계속해서 파고 나가면 어디가 나온 줄 알아? 브라질이 나와. 안 돼요 선생님. 어쨌든 저희가 환대평양 특히나 이 멘틀 뭐 이 판에 대해서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했더니 이거는 뭐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국가가 사라지는 거는 뭐 그냥 문제도 아니고 지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우주로 떠나야 되는데 다른 행성들도 다 멘틀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공전을 하다가 우리가 내려가서 다시 사는데 먹을 거는 일단은 아직 해결 안 됐고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오늘도 환태평양 조산대 화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